왜 수술을 하려고 합니까? 야간뇨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야간뇨예요. 그만큼 가장 불편한 배뇨 증상이 야간뇨고, 야간뇨는 전립선 비대증의 중요한 증상이기도 하지만 다른 질환의 증상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당뇨가 있어도 소변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야간뇨가 생기거든요. 누님 안녕하십니까? 전립선 누나입니다. 네. 오늘은 야간뇨에 대해서 네. 좀 여쭤볼게요. 네. 밤에 자다가 몇 번 화장실을 가야 야간뇨라고 부르는 건가요? 2번부터는 야간뇨라고 봐야 돼요. 야간뇨의 정의는 원래는 잠자는 동안에 한 번도 안 깨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한 번, 눈 뜰 때쯤 되면 방광에 소변이 계속 차니까 한 번은 잠자다가 일어나지만 야간뇨가 아니다 해서 한 번까지는 야간뇨를 안 치는 거죠. 야간뇨도 전립선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제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 중에 수술을 많이 하시잖아요. 수술을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야간뇨예요. 왜 수술을 하려고 합니까? 야간뇨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장 불편한 배뇨 증상이 야간뇨고, 상당 부분은 전립선 비대증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화장실을 2번 간다는 의미가 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수면 장애, 수면 방해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2회 이상 소변을 본다면 원인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게 횟수만 중요한 건가요? 다른 증상도 같이 야간뇨에 나오는 게 있나요? 야간뇨는 일단 횟수의 문제예요. 배뇨 장애를 여러 분류를 하게 되는데, 횟수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하루 종일 8회 이상 소변을 본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 2번 이상 소변을 본다. 이건 횟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야간뇨는 일단 횟수로 체크를 하는 게 맞고요. 야간뇨를 크게 구분할 때는 소변의 양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횟수가 2번이다, 혹은 3번이다, 5번이다, 심지어 10번까지 가기도 해요. 이제 그렇게 소변을 보는데 소변 양이 어느 정도냐를 2번째 체크하게 돼요. 제가 아까 그 소변컵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 정도 방광이 차서 깨는 경우는 방광 자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방광의 수능도라고 해가지고 방광이 잘 늘어나느냐 이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양이 너무 작아 50cc, 100cc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소변을 봐.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봐. 이렇게 되면 횟수가 문제가 되고 양도 문제가 되고 그런 거죠. 야간뇨는 횟수도 체크하고 양도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변 일지를 쓰게 하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화장실 가면 화장실 불을 안 켜요. 눈이 밝으면 잠이 깰까 봐. 잠이 깨는 게 굉장히 신체에 안 좋은. 그렇죠. 그래서 야간뇨 증상이 있는데 부류가 또 나눠져요. 한쪽은 화장실 갔다 와서 바로 잠이 드는 사람이 있고요. 그 길로 계속 1시간, 2시간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야간뇨 증상과 각성장애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빨리 각성이 돼버리는 일종의 수면장애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더 심각해요. 이 증상도 야간뇨도 뭐 전립선이 치료되거나 이러면은 나아지는 건가요? 야간뇨의 원인을 일단 봐야 되거든요. 야간뇨가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오는 야간뇨는 이 전립선을 치료를 해야 돼요. 전립선을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전립선 크기하고 상관없이 오는 방광이 과민해져서 오는 야간뇨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전립선이 없잖아요. 네. 없는데도 야간뇨가 많거든요. 그거는 방광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용적이 줄어들거나 과민해지거나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립선 이외의 야간뇨 원인도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낮에, 그러니까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 이제 하체 쪽으로 혈액이 복강뿐만 아니라 다리 쪽으로도 이제 피가 몰렸다가 못 올라오는 경우는 밤에 누우면 이 피들이 이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거든요. 이제 심장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거 막 소변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다리가 붓는 사람, 심부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립선하고 상관없이 야간뇨가 생겨요. 아니면 낮에는 소변을 이렇게 보지만 밤에는 농축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농축을 못 시키는 질환도 있어요. 그러면 밤에 낮에처럼 소변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소변 양이 많겠죠. 그런 야간뇨도 있어요. 야간뇨는 매우 중요한 증상이고 원인도 다양하다. 전립선 질환에서 가장 대표적인 불편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거의 다 야간뇨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떤 질환 때문에 제일 불편하세요라고 이제 여쭤보면 1번이 야간뇨예요. 2번째가 급박뇨예요. 고연령층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야간뇨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물을 많이 먹었나 보다,
뭐 술을 많이 먹었나 보다 이렇게 그냥 치부해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일시적으로 뭐 수박을 밤에 많이 먹었다 아니면 뭐 그 전날 과음을 했다 이런 경우는 하루 이틀 지나면 야간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 일시적인 증상이면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2, 3일 정도에서 그 원인이 제거되면서 야간뇨가 없어지는 게 맞죠. 근데 그 원인이 아닌 상태로 야간뇨는 뭐 약간의 들쭉날쭉은 있지만 거의 계속돼요. 증상이 대부분. 그럼 만약에 20대가 일주일 이상 야간뇨가 반복된다. 이래도 문제가 있을 수 네, 있는 문제가 거예요. 있는 거죠. 당연히. 자다가 한번 갈 수 있지 이게 아니었네요. 되게 이제 나이가 들면 일반적으로 뭐 동료들도 다 밤에 깬대 이렇게 생각해서 넘어가는 거지 실제로는 전립선 비대증하고 같이 이게 물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도 노화에서 많이 오고 야간뇨도 노화에서 많이 오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야간뇨가 왜 갑자기 생겼지? 그럼 자기 전에 물을 먹지 말아보자. 예. 저녁 식사 이후에 물을 안 먹는 걸로 충분해요. 근데 저녁 이후에 물을 많이 마신 것 때문에 내가 야간뇨가 생겼나 싶으면 저녁 이후에 물을 안 드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야간뇨가 생긴다 그러면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뭐 전립선에 문제가 있거나 방광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저녁 이후에 물을 안 먹어도 야간뇨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물 안 먹는데도 생기는 거예요. 네. 혹시 집에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그 배뇨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변 횟수와 소변 양이거든요. 주로 이제 24시간 배뇨일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72시간 3일 동안 이제 배뇨일지를 쓰게 되는데 일단 이런 소변컵이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뇨기과나 한의원에 가시면 이런 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눈금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1회 소변량을 눈금에 맞춰서 이제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잠자는 시간과 깨는 시간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밤 몇 시에 수면, 그다음에 아침 몇 시에 기상, 그 기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소변을 볼 때마다 그 시간을 기록하시면 돼요. 낮에는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더라도 밤에는 농축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33%가 넘으면 이거는 야간에 농축을 못 시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야간뇨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간뇨를 남성분들이 전부 다 전립선 질환과 일치시켜서 보는 그런 일종의 착시 현상이 있어요. 그걸 제가 바로잡고 싶고요. 실제로 전립선보다는 방광을 치료해야 돼요. 방광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야간뇨는 여성 환자들도 많다고. 네. 야간뇨는 원래 자다가 한번 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간과하는 이유는 네. 야간뇨가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일 거예요. 치료가 잘 안 돼요. 네. 야간뇨를 이제 뭐 병원에서 치료하든지 한의원에서 치료하든지 아니면 뭐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든지 음식으로 치료하든지 했는데 치료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간뇨 충분히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립선 크기 줄이는 것보다 야간뇨 횟수 줄이는 게 훨씬 더 치료가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뇨가 있을 때는 어느 병원으로 가야 돼요? 양방의 본과로 나누면 비뇨기과로 가시겠죠. 근데 가끔 신경정신과 수면제 치료하러 가시는 분도 많으세요. 잠을 계속 깨니까. 네, 이게 이제 불면증. 그러니까 야간뇨를 깨서 화장실에 가느냐, 아니면 소변 때문에 깨느냐 이게 애매한 경우도 있고요. 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비뇨기과에서 저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이제 한의원 한의사 입장에서는 몸을 전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지 않거든요. 그렇게 분간을 하지 않습니다. 전립선 누나한테 찾아오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직도 전립선 누나가 좀 부끄러우십니다. 그러네요. 계속 전립선 누나 하면서 계속 땅을 보시고.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